안녕하세요. 지프트 캣앤마우스 레이스 시즌 1 아니 시즌 10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그레이트 런던 플랫을 세 바퀴 돌고요. 42km. 코스는 맵당 이렇게 되는데 회고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아무튼 바로 레이스 보시겠습니다. 파이팅! 귀척 지리고요. 잘 보이죠? 그래, 잘 보인다. 나 백마이 젖이 좀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진 않죠. 네, 물론 에어로스트가 제일 간지나는 듯? 뭐 그렇긴 하지. 90초 1분 30초. 오늘따라 텐션이 높죠? 오늘따라 살이 좀 찐 것 같지만 로라 소리가 크군요. 플랫코스입니다. 소리를 살짝 줄이고 오늘따라 로라 소리가 좀 컸던 것 같네요. 아무튼 황규태 선수라든지 조상민 선수, 이제 박성초, 그 밖에 언제나 뵙던 맨영이라든지 A조 고정 멤버들이 다 들어오셨습니다. 42km의 플랫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팩이 찢어지거나 흐르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이템은, 시작 아이템은 패더웨이트. 시작할 때 그냥 가속할 때 쓰고 하려고 합니다. 자, 맨영도 있고요. A조가 약 36명 플러스 8 40명 정도 되는데 아마 피니시 한 20명 정도 오겠죠? 자, 시작합니다. 패더웨이트 아이템 쓰고 초반 가속을 위해서 약간 밟아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최선두에는 스위프트 이승현 선수, 그리고 국민체육 안전공단의 박정민 선수라든지 다른 스티 스미스의 최민호 선수 등의 여러 MCT 선수들이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2월달에 첫 MCT 경기인 창녕 MCT가 있기 때문이죠. 야, 진짜 2월달에 창녕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비 오면 큰일 나겠죠. 자, 페달마피아의 박성초 선수, 그리고 일본의 모리모토, 페이스로만 계속 달리면 좋겠지만, 그리고 현승사자, 리더 현승사자입니다. 스타트 라인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아이템들을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이템을 미리 가져오는 방법은 이벤트 참여하기 전에 그냥 스타트 라인 통과하면 아이템 얻게 되거든요. 예, 그 아이템 그대로 들고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오면 아이템을 소지한 채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발 고정력은 조금 떨어져도 이쁘고 가볍고 편해요. 네, 마빅 신발이 제일 편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고요. 단지 고정력이 약간 떨어져서 언제나 편안함과 고정력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둘 다 잡는 신발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볍고 편한 거는 역시 마빅 신발이고요. 힐클라이밍 이럴 때 좋죠. 신발 개인적으로 추천은 편한 거 찾으시면 신형 마빅 신발, 고정력 좋은 거는 이제 에스웍스 7이나 피직 인피니토. 니트 버전은 안 써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무비스타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에 에이스 이경근 선수가 있고요. 윤필재님, 현승사자, 조상민님, 우석영 등등. 이제 올해 MCT에서도 펠로톤을 휘젓고 다니실 강력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A조입니다. 오늘도 저는 어깨춤을 추면서 좌우로 몸을 흔들며
페달링을 하고 있군요. 페달링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좀 고치려고 하는데 롤러를 많이 타야죠. 페달링 습관 고칠 거면. 초반 총 41km 구간인데 약 5등에서 15등 사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약 5km 정도는 그 연결 통로라고 해서 이 그레이트 런던 플랫을 도착하는 그 구간으로 갑니다. 지금 연결 통로 3.2km 남았죠. 그래서 여기 이 강가를 달리고 나면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약간의 오르막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 페더웨이트 아이템을 사용하면 좀 더 파워 손실을 줄이면서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룹은 약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A조로 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 캣앤마우스 이 레이스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 B, C, D조로 구성돼 있어. 처럼 다리가 아프진 않네요. 그래 내 말 끊지마. A, B, C, D조로 구성된 4조가 각 2분씩 시간차를 두고 D조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서 그 가장 먼저 도착하는 혹은 먼저 앞선 조를 잡은 조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때까지 술래잡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C조가 평지에서 굉장히 유리한 편이고, 어필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좀 파워가 높은 A조가 유리하기도 하죠. 저는 오늘 운동을 위해서 계속 꾸준히 타다가 마지막 3km에서 도메스티크 사람들을 끌어주고 장렬히 전사하는, 스프린트 라인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페더웨이트 아이템을 사용하고 360W인데 6.8km per W가 나오죠. 그리고 아이템이 끝나는 순간 5.5. 페더웨이트가 그래서 짧고 강한 언덕에서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때 그때 좋습니다. S5에 디스크 휠 끼고 나오신 현승님. 네, 저기 앞에 리더 마크가 있는 현승사자 브레이브 김현승님 뒤에 집 슈퍼나인 디스크를 끼우시고 TT 헬멧에 서벨로 S5 평지 최강 킷이죠 저게. 그 다음이 제가 타고 있는 그 흔히들 트론 바이크라고 하는 지프트 컨셉 바이크입니다. 자, 계속 자, 그룹이 좋습니다. 여전히 그룹 파워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외국 선수는 이 캣앤마우스는 거의 한국 그룹의 이벤트다 보니까 외국 선수들이 거의 안 보이죠. 지금 저기 페리라는 프랑스 선수가 있는데 저 친구 자꾸 인터뷰 쳐서 별로 팩에 도움은 안 돼요. 모리모토 일본 선수도 그냥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그룹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는 TTT 형식의 구성이긴 하지만 결국에 끄는 선수가 끄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어차피 여기서 그룹에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조가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그 앞선 조를 잡아내고 먼저 들어가느냐 혹은 같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그 지프트 캣앤마우스 술래잡기 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400m 앞에 스타트 라인. 이 스타트 라인을 지나면서 아이템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이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 개만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3번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총 아이템은 3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랩 이제 시작됩니다. 아이템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이템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이제 35km 남았습니다. 에어로부스트 이게 뭐 마지막에 피니시 스프린트 싸움을 할 때는 최고의 아이템인데
이 그룹으로 TTT를 할 때 힘을 아낄 수 있는 아이템은 드래프트 부스트. 여긴 평지 맵이기 때문에 라이트웨이트 아이템은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강하게 내가 그룹을 찢어버릴 거면 모를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지금 시작한 지 7분 정도 8분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수들이 그 누구 하나 떨어지는 모습이 없죠. 오른쪽 위에 화면을 봐도 그룹이 아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심박 또한 160 이하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좋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죠. 단지 그 런던 클래식 코스나 이런 그레이트 런던 코스를 할 때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구간에 달리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저기 유턴을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죽어요. 이 드리프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나? 코너링을 하고 속도가 많이 죽는데, 거기서 다시 제가속을 빠르게 이어나가야지 집단의 속도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40으로 달리다가 33까지 줄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인터벌을 쳐서 파워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그룹의 속도를 좀 땡기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했던 플레이는 제가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그룹이 빨리 앞선 그룹을 캐치해 나가고 평균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주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어로 부스트를 사용해서 속도를 50km대까지 한번 땡기면서 파워도 지금 거의 한 4점대 후반 그렇게 올려서 가고 있죠. 어차피 에어로 부스트를 쓰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너무 한 번에 파워를 올리면 다른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인터벌이 강하게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진 않고 힘은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템의 힘으로 그룹의 속도를 이끌어가는 거죠. 한편 제 속도에 바로 리더 현승사자가 붙어서 오시고, 그 뒤로 쭉 빠르게, 드리프트도 실제 펠로톤 레이스처럼 팩의 속도가 빨라지고 아니면 팩의 파워가 높아지고 이러면 그룹이 길게 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둘 떨어져 나가면 그룹이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잘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방금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붙은 다음에 후위에 있던 선수들이 앞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이 다음엔 약간 오르막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 공기 흡입구가 열리고 있군요. 헉헉대는 숨소리가 들리고 있네요. 50분 정도 걸리겠네. 실제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시간은 확실하더군요. 자, 여전히 그룹은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대략 그룹에 붙어가면서 로테를 돌려서 갈만한 정도의 파워는 한 270W, 250에서 270W를 유지하면은 그룹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 너무 앞에서 끌지 않고 적당히 로테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파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A조는. 네, 이제 제 기준으로 270W니까 뭐 다른 대충, 그러니까 이런 플랫코스에서 A조 같은 경우에 평균 파워가 4.2, 4.1 정도만 돼도 붙어는 갑니다. 남은 거리 이제 거의 한 30km 정도 됐고요. 10km 정도 탔습니다. 자, 그룹은 지금 노란색이 해당 그룹의 리더고 빨간색이
해당 그룹의 스위퍼입니다. 스위퍼는 이제 떨어지는 선수들을 보통 붙여오거나 후위에서 선수들 다른 유저들을 함께 끌고 가는 역할을 맡죠. 근데 A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와야 됩니다. 필재님이 잠깐 앞에 인터벌을 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스티의 준성님, 그리고 공단팀 챕터 2 LSR 스티 선수들이 주로 많이 타고, 종종 이제 페달마피아 박성초 선수라든지 A1 슬림스트롱 선수들이 캐든마우스 레이스에 많이 참여를 하는 편이죠. 이제 드디어 30km도 안 남았습니다. 10.9km.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날 평균 속도는 약 47.5km 정도 나왔고요. 아무래도 거의 순수 평지 코스다 보니까 그룹의 힘이 굉장히 컸죠. 저 집 슈퍼나인 멋지구리 합니다. 앞에서 어떤 선수는 이제 4점대 후반에서 5점대로 달리고, 이제 보통 체중이 적은 선수들이 체중 대비 파워가 높게 나오죠. 특히나 이런 평지 코스에서 말이죠. 저기 독주 능력은 이제 이경근 선수 같이, 이경근 선수 같이 좀 체구가 큰 선수들이 순수 파워가 높아서 독주 능력이 좋고, 25, 6명 정도. 그리고 멸치 계열이 이제 용산 레이싱의 태수님, 태수씨, 박태수 선수, 뭐라고 불러야 돼? 그 박태수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스위프트 팀의 스위프트 LSR의 이승현 선수, 이런 50kg대 체중을 가지신 분들이 보통 클라이밍 파워를 잘 내죠. 그리고 저같이 클라이밍도 못하고 스프린트도 못하는 올라운더들은 뭐 알아서 뒤에 피나 빨고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전략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룹 컨트롤을 통해서 평속을 올려놨다가 마지막 3km에서 강력하게 끌어서 다시 한번 그룹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지금 앞선 그룹의 향수루 쪽 그룹이 B조에게 잡혔다고, B조가 접근하고 있다, 그룹을 유지하라 라는 허벅지가 좀 아파. 이야기를 하고, 궁시렁거리고 있죠. 저는 요새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프지 않고 근육이 아프니까 운동 많이 해야죠. 잘 풀어주고. 오늘 피니시 1등 뭐 이런 거 없고 마지막에 졸라 끌고 흐를 거예요. 실제로 그럽니다. 오늘은 도메스틱입니다. 제 뒤에만 붙어오세요. 네, 뒤에만 붙어오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치고 가더라고요. 모래알 같은 파워라. 전체적으로 파워 유지나 호흡은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고, 큐링으로 바꾼 다음에 케이던스를 한 95 정도로 유지하는 게 다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프롬은 존 콜란 어택 할 때 거의 케이던스 100으로 돌리긴 했지만, 아무튼 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 케이던스로 돌렸을 때 느낌이랑
좀 로우 케이던스로 돌렸을 때 다리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케이던스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하이 케이던스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앞선조가 보입니다. 앞선조를 통과할 때는 언제나 조금 더 높은 파워로 지나가면서 그 앞선 사람들하고 섞여서 그 끊어지는 경우를 막아야 돼요. 영찬님 보이고 이제 앞선조를 지나치는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파워가 오르죠.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 다른 USKW 선수라는 선수도 보이고요. 네. 근데 그 키커 대비 한 5와트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큐링으로 바꾸니까 처음에 파워가 좀 높게 나오다가 제가 계속 그 캘리를 하고 돌리고 하니까 괜찮네요. 막 엄청 높게 나오지 않아요. 처음엔 되게 파워가 잘 나와서 좋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파워가 키커랑 거의 차이 없이 나와서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 보면 앞선 선수들이 좀 더 강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거의 5점대로 끌고 있거든요. 해서 다시 한번 그룹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이고 앞에 또 다른 조가 있죠. 이런 조들이 접근해 오게 되면은 앞선 조 그 MCT 선수들의 특성상 내가 저기 그룹까지는 붙여야겠다 하면서 강하게 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팩이 강하게 가게 되죠. 여기서 끊어지게 되면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즉 똑같이 밟아야 돼요. 지금 5.5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앞에 녹색 또 다른 그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녹색 그룹이 C그룹인지 B그룹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곧 앞선조도 그 추너에 성공하게 되고요. 약간 방금 그 언덕에서 인터벌을 하게 되면서 심박이 170까지 오른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파워 조절을 하고 앞선조는 B조네요. B조 같습니다. 숨을 고른 다음에 이제 2바퀴 남았거든요. 2바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바퀴 마지막 3km에 그 강력하게 선수들을 끌기 위해서 약간은 호흡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B조는 A조에 충분히 붙어서 평지는 붙어서 올 수 있는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선수들이 중간중간 인터벌에서 몇 명들 떨어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그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선수에 의해서 앞 A조 선수와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나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대한 그 B조와 섞인 경우에 앞선 그러니까 그룹 선두로 이동해 있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룹 뒤쪽에 오고 있다가
언덕 인터벌 같은 데서 나뉘어서 쫓아가지 못하고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생겨요. 네. 비조 선수들도 보이죠. 최우석 선수라든지 스파이더 리더 송광희 선수 비조에 있죠. A조에서 타다가 왜 B조로 갔지? 송광이 왜 비조냐? 네, 그러게요. 자, 또 다른 조가 보입니다만은 이 조에 또 섞이지 않게 강하게 지나가고요. 두 번째 바퀴는 아이템이 경험치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고 빠르게 다른 사람들을 통과해서 나아갑니다. 좀 비조 선수들이 약간 줄었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맵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비조 선수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헤어핀을 돌고 나면 지금 47km였다가 33km까지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천천히 속도를 끌어올리면 또 그만큼 타임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5점대 중반까지 순간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룹을 가속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뒤에 리더인 현승사자나 이승현 선수가 제 뒤를 따라오면서 점점 그룹이 최대한 빨리 다시 가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룹 컨트롤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오르게 되면 다시 뒤로 빠져서 회복. 보면 B조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들이 A조하고 함께 섞여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은 거리는 21.7km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호 선수가 여기 있네요. 자, 오명철 선수, 뉴비의 오명철 선수 클라이머죠. 오명철 선수도 있고요. 그룹 크기가 B조하고 섞이면서 약간 크게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그룹의 속도가 더욱 올라가는 게 유리해지죠. A조, B조 함께 가면 함께 도착한 경우에 A조가 이긴 걸로 치기 때문에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앞선 파란색은 C조인가요? 인터벌을 순간적으로 치면서 또 고통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 B조 이샘 선수, 이주상 선수, 송광혁 선수 정도가 A조하고 함께 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또 이제 다른 조 후미 그리고 메인 펠로톤이 보입니다. 공단팀 선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A조 페이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룹에 섞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스무스하게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나갈게요. 네. 빠르게 지나가고, 자, 스파이더 송광혁 잘 붙어오고 있고요. B조 같은 경우에는 저지가 캐년 저지네요. A조는 스위프트 저지를 입고 있고, 여전히 A조는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떨어지지 않고 잘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20명 정도의 A조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거리는 19.3km, 이제 절반 탔습니다.
키커가 갑자기 맛이 갔어. 네, 제 키커가 1세대라 그런지 가끔씩 갑자기 저항이 지멋대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은 저항이 엄청 세져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뭐 파워드랍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업보지 업보. 자, A조 B조 합쳐져서 그룹의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지금 A조 선수만 해서 한 15명 20명 정도 되고 B조 선수까지 하면 한 30명 40명 40명까지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 큰 여러 그룹이 섞여 있는 그런 조가 있는데 곧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리 18.2km. 보면 진행 시간이 이제 거의 30분이 됐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그러면 평속이 대충 예상이 되겠죠. 지금 29분에 23.1km니까 대략 47.2, 47.5. 제가 그 결과를 스트라바에서 봤을 때는 대략 47.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딱 다리가 즐겁게 아프네요. 네, 여기까지 갑자기 좀 쌩쌩해지더라고요. 다리가 좀 풀리네. 아픈 게 살아있게 하네. 앞에 다른 그룹을 잡아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의 길막당에서 떨어지게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파워를 좀 더 이끌어내는 모습이죠. 다 오른쪽 파워대를 보면 다 7.0 막 6.0으로 해서 가능한 빠르게 이 그룹을 이탈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자, 다시 한번 그룹이 정렬됩니다. 자, A1의 김준희 선수도 보이네요. 비조에서 타고 계시는데 몇 번의 인터벌과 추월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면 약간 팩이 나눠지게 됐고, 그리고 심박도 제 심박도 좀 오르게 되는데, 이 앞에 약 오르막이 있습니다. 약 오르막에서 파워를 또 선수들이 높게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통과하게 되고, 내리막에서 충분히 파워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그룹이 드디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스에서 그 코스 프로파일을 미리 보고 이 다음에 나오는 코스, 이 다음에 나오는 오르막 내리막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파워를 써서 붙을 것인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따라 붙을 수 있을 것인지 그거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심박이 오르고 있죠. 여기서 좀 힘들게 타면서 아까 뒤에 떨었던 선수들이 붙지 못하고 드디어 팩이 완전히 나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A조 선수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B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역시 평지 코스의 맛이죠 이게. 진행시간 32분 53초, 남은 거리 14.8km, 한 바퀴당 약 12km 지점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쯤 오게 되면 2km대 제가 신나게 팩을 끌고 있을 지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댄싱을 해서 몸을 약간 좀 풀어주고요. 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거리 14km 이쯤 되면 거의 다 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14km가 어필이라면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또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선수 윤필재 선수의 인터벌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저 피펠이라는 친구가 자꾸 인터벌을 쳐요. 그래서 자꾸 인터벌을 쳐서 그룹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뭐 평지니까 어차피 다 갖다가 붙이죠 라고 하지만 360와트 힘듭니다. 땀이 주룩주룩, 콧구멍이 커지고요, 입이 벌어지고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리막 조금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죠. 현승사자가 다시 앞서서 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인터벌로 또 A조가 한번 또 그룹이 나눠졌죠. 지금 뒤쪽에 나눠진 선수들이 보이게 되고 약 절반 정도로 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A조 선수가 약 10명 정도 남아있고 B조 선수도 5, 7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12.4km, 이따가 이쯤 오면은 거의 한 1km도 안 남은 상황이겠죠. 심박이 다시 한번 올랐고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자, B조의 이주상 선수 잘 붙어오고 있고, 지금 양내리막에서 선수들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지만 앞에 이승현 선수라든지 피펠 선수가 또 5점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루의 속도는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속도 52km, 현재 남은 거리 곧 있으면 10km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이승현 선수가 또 한번 강하게 끄네요. 그리고 자, 드디어 마지막 바퀴 11.6km가 남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한참 고통받고 있지만 이따가 세 바퀴가 아니죠, 3km 남은 지점부터 더욱더 고통받을 예정입니다. 라스트 3km에서 끌고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헤어핀 다음에
재가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레벨이 39 정도 됐는데 뭐 계속 꾸준히 타면 40레벨 중반까지는 열심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자, 헤어핀 속도가 줄어들 테고 다시 한번 인터벌을 약간 치면서 속도를 올려줘야죠. 네, 5.5 와트 퍼 킬로그램. 그래서 앞에 상민님도 약간 강하게 치지긴 했지만 네, 빠르게 다시 속도를 회복시킵니다. 드디어 남은 거리가 10km에 접어드는 모습이고요. 지금 외국 선수는 피펠 선수와 저 브론시 이름이 뭐야? 아무튼 브론스비크 선수 이렇게 두 선수가 눈에 띄네요. 나머지는 다 한국 MCT 선수거나 뭐 MCT 선수거나 MCT 선수만 지금 있고요. 저는 MCT에 나가지 않는 쩌리, 제가 이 그룹의 쩌리짱을 맡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부스트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마지막 3km 끌기 전에 한번 써서 몸을 회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사르고 흐를 겁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대비하며 지금 여유를 즐겨야죠. 뭐 그래봤자 3km 5분이면 되죠. 지옥의 5분이 되겠지만 나름 재밌어요. 그렇게 조지는 거. 고싸고싸한데 네.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게 바로 라이더스 하이. 자, 빅벤이 보이고요. 빅벤을 끼고, 아니 안 끼구나. 빅벤이 보이고 여기서 우회전 직진을 하게 되면 드디어 마지막 코스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카이라는 일본 선수가 보이네요. A조는 아니고 B조인 것 같고요. 자, 앞으로 5.5km를 탄 다음에 거기부터 죽어라고 끌 거니까 잠깐 신발을 더 세게 조이고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이제 8km. 여기서 좀 그룹 속에서 심박을 낮추고 회복을 시키고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인터벌을 치죠. 피펠 인터벌을 6점대로 치니까 다른 선수 또 5점대로 치죠. 5.9 이렇게 치죠. 그리고 펠로톤의 힘이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래프팅 부스트를 쓰고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회복을 못하죠. 좀 더 파워를 올려야 되죠. 뭐 그나마 아이템을 써서 그렇게 파워가 엄청 많이 써지진 않네요. 하지만 그
일정 속도로 가는 걸 드래프팅 해가지고 가는 거는 많은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급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드래프팅 부스트가 그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음껏 회복하진 못했죠. 그래도 잠깐 케이던스를 105까지 올리면서 그 추격에 성공은 합니다. 속으로는 아씨 이따 내가 다 끌 건데 그때 너희도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아 인터벌 이따가 조져야 되는데 조졌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앞에서 저렇게 댄싱을 하면서 강하게 끌고 있는 선수 몇 명이 보입니다. 유피제 선수가 앞에서 6점대 막 이렇게 인터벌을 치는 것도 보이고요. 남은 거리 6.7km, 인터벌까지 남은 거리 3.7km. 네, 거리상 거의 한 52분 이 정도 걸리겠죠. 또 앞에 유피체 선수가 6점대 파워로 강하게 한번 치시는데, 네, 소수의 파워로 순간적으로 인터벌을 치는 건 사실 뭐 추노를 해서 그룹의 속도를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룹의 속도를 전체적으로 계속 빠르게 유지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긴 하죠. 한 사람들이 다 4점대로 가고 있으면 5점대 중후반으로 꾸준히 끌어주는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장시간 동안 가게 된단 말이죠. 지금 피펠 이 선수가 계속 7점대, 8점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가면 가는 거고, 가면 가는 거고, 나도 붙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꾸준히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계속 힘을 쓰는지, 뭐 몇 분씩 끌 것도 아니면서 미스테리합니다. 심심했나? 자, 5점대 중후반으로 그냥 한 10분 꾸준히 끌어주면 차라리 그게 좋은데, 그 스테이지 3 트루드 드리프트 스테이지 3를 보면은 그 G파워를 사용하고 있는 포켓몬 그 친구가 5.9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끌어제끼죠. 네. 구라파워를 이용한 올바른 그 펠로톤 리딩의 예입니다. 올바르진 않는데 구라파워니까요. 네. G파워니까요. 이제 2km 앞에 제가 불사지를 파이리 화형식 할 장소가 곧 나옵니다. 이제 진행 상황 5km 남았고 45분 40초, 50분 좀 넘긴 시간으로 레이스가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그룹은 뭐 몇 번 저 피펠 친구가 열심히 인터벌을 쳤지만 그걸로 인해서 순간 동요가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렇게 큰 그룹에 와해되거나 떨어져 나간 선수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고요. 다들 마지막 스프린트를 좀 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1.5km 남았고요. 어태까지 1.5km. 저는 죽어라고 끌 테니까 누가 붙어올 것인가. 뭐 대부분 붙어올 겁니다. 평지니까. 제가 5.6 뭐 이렇게 끌어도 4점대 후반이면은 평지에선 충분히 붙어오니까 말이죠. 슬슬 저도 긴장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험치가 20씩 올라갑니다. 예, 기존에 드리프트 타던 사람들이 만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50레벨이 언락되고 그동안에 탔던 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험치 부스트가 8배씩 붙었는데, 제가 39레벨까지 경험치 부스트가 붙었다가 이제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자, 라이돈 한번 받고 900m, 800m 앞에서부터 강하게 끌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야구로막이 있어서 그렇게 평안하게 리딩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실제 레이스에서도 언제나
편하게 모든 계획을 수행할 수 있진 않죠. 그냥 하는 거죠. 500m. 자, 리드아웃 500m 남았습니다. 한번 기압을 넣고 목 한번 꺾고 자, 100m. 드디어 어택을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채팅을 때리고 온 파이어 발사 가자 하고 땡기기 시작합니다. 자, 땡기기 시작하고 당연히 파워가 강력한 선수들 뒤에 붙어오죠. 이주상 선수, B조의 이주상 선수도 여긴 양내리막이라서 다른 선수들이 쉽게 붙어올 수 있습니다. 조상민 선수 바로 뒤에 붙어오고요. 그리고 박준영 선수, 윤필재 선수 또한 잘 붙어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6점대까지 파워를 가속을 했고, 이제 가속을 한 제 뒤를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붙어 나오면서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꾸준히 파워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언덕에서 다시 앞으로 치고 나가게 되죠. 또 다시 한번 6점대, 7점대로 파워를 유지하면서 다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닌 나머지 2km를 꾸준하게 끌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강한 인터벌을 침으로써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한 파워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근데 힘들죠. 쉽진 않습니다. 네, 지금 현승사자도 5점대 파워, 5점대, 6점대 파워를 유지하면서 지금 그 최선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 저도 그 높은 파워를 유지하면서 계속 끌어 제끼려고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5.5, 5.6, 350W, 350에서 360W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옆에 수티의 최민호 선수도 강하게 돌리면서 지금 야고르마 3%에서 40km 정도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죠. 자, 남은 거리 1.7km. 좀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팩이 길게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쉽게 갈 생각이 없죠. 내리막에서 파워를 순간적으로 떨구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하지만 약간 분단이 됐습니다. 뒤하고 1초, 2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짝 파워를 줄이고 뒤쪽에서 다시 선수들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5점대로 파워를 올려서 강하게 끌고 갑니다. 어차피 나머지 선수들은 라스트 스프린트를 노리고 있고, 저는 거기까지 리드아웃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리드아웃을 위해서 계속 강한 파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리 1.1km.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파워가 떨어지지만 지금 굉장히 큰 고통을 받는 얼굴 표정이 나오고 있네요. 슬슬 호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밟아야죠. 5.4, 5.5 꾸준히 유리해서 더 이제 600m, 500m 버킹엄 앞까지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6점대로 꾸준히 끌고 나가고 있고요. 드디어 호흡이 죽어가기 시작하죠. 자, 나머지 라스트 스프린트 구간에 들어서면서 이제 선수들 롱 스프린트를 치는 선수도 있고 붙어가고 아이템을 사용하고 다들 발사되는 걸 보면서 저는 잘 끌었다 하면서 300m를 남기고 뒤로 빠집니다. 네, 일반적인 리드아웃의 모습이었죠. 리드아웃을 끝내고 리커버리를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나름 만족을 했어요. 인터벌도 강하게 쳤고 충분히 잘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즌 10 캐단 마우스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첫 스테이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라이브와 레이스를 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지프트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끌었다. 그래.